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29번째 확진자의 아내까지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지역사회에 이미 코로나19가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지역으로서는 계속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확진자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조 기자께서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그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인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82세 최고령 확진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30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29번째 확진자의 그 부인이 30번째 확진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그 해외여행 이력도 전혀 없었고 또 확진자와의 접촉 루트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강사회 보건당국에서는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전파 가능성을 두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29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그 영상 검사에서 폐렴으로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양성 확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29번째 확진자가 찾았던 응급실이 폐쇄가 됐고 또 함께 있던 응급 환자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청소 인력 등 모두 40여 명 정도가 지금 격리가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사실 처음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입국자 체크 그리고 또 확진자 추적 등 이런 원천 봉쇄 방식에서 이제는 지역 사회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2차, 3차 감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신종 그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일정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 또는 사스도 이런 방식으로 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또 태국 등에서도 이미 이제 중국을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코로나19 그 데일리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매일 발행하는 데일리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국도 지역사회 감염 확인 또는 추정 국가로 지금 그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초긴장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2, 3차 감염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죠? 네, 지금 방금 우리 그 조정훈 기자께서 16일 일요일 날 29번 환자, 30번 환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29번, 30번 환자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 발생되지 않은 지금까지 시점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소위 말해 이제 일종의 그물망 치듯이 봉쇄 전략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을 했거나 또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로부터 들어왔거나 또는 감염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는 경우는 그와 관련된 사람 당사자 그리고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굉장히 봉쇄하듯이 추적을 해서 감시를 해왔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나 지금 29번, 30번 환자가 생긴 상황에서는 그러한 전략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 이제 완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완화 전략이라는 게 이런 상황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접촉 확인된 사람을 중점적으로 그물망같이 감시하고 감독했던 차원을 넘어서서 누구나 그러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폭넓게 감시, 관리하고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방역 체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정부 대응도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29번째 확진자가 닷새 만에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지난 16일이었죠.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사회와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그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그 감염 위험성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내 의료기관의 그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그 이런 그 전수조사 자체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도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도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및 그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례 차단에 그 집중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번 코로나19의 특성상 이제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 환자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그 이런 감염이 굉장히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진정국민이라고 좀 안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을 좀 의무화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잠해질 것 같았던 불안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여론도 들어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버스나 지하철 타기만 해도 좀 불안해서 확실히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사람 많이 있는 데는 가면은 거기 또 중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종합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있는 대학가로서는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 기 교수께서 짚어주시죠. 이거 심각하죠. 지금 숫자로 보면은요. 네. 경북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곧 개학을 맞이해서 입국할 숫자, 유학생 숫자, 중국 유학생 숫자 1,700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1,700명이 이제 각 대학마다 전부 이제 통계에 묶어서 얘기인데 각 대학마다 기숙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중국 유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학생 기숙사라는 것이 네. 국내 학생들 많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대학의 경우에는 아예 휴학을 권고합니다. 휴학을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들어와라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학생 개별 사정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기숙사에 여분이 있으면 기숙사에 단체 격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경북의 이제 경상권에 소재는 대학들 전부 다 봤을 때 지금 1,700여 명 중에 중국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숫자는 500여 개 정도. 태부적이라는 거죠. 그건 대부분 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 유학생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기숙사 외에 학교 근처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뭐 네. 자취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바로 뭐 지난주에도 이제 경상북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경상권 소재 대학의 이제 관계자하고 이제 뭐 방역 협의를 했죠. 해서 일정 시설을 좀 확보를 하자라고 이제 논의는 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확하게 대응책을 마련을 해놓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16일에 유학생 관련 대응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덧붙여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서 그 경북 지역에 그 중국 유학생이 1,7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약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그 이달 14일까지 이미 그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약 19,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입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사실 그 대학에서는 개강을 미루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그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그 유학생들에게 1학기 휴학을 좀 권고를 하기로 했는데 1학기 휴학을 뭐 권고를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격 수업을 통한 그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각 대학에 원격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그 입국 전과 입국 시 그리고 입국 후 14일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그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 내 가짜 뉴스도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산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 경산의 경우는 사실 참 이게 터무니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네. 가짜 뉴스, 그야말로 가짜 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지금 전파가 돼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 들어갔죠. 수사 들어갔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 여성이 그야말로 평범한 32세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네. 이 여성이 이제 본인의 SNS라든지 요즘 워낙 단톡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 네. 각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톡을 통해서 경산에 있는 A 병원의 코로나 환자의 확진 환자, 의심 환자 한 명이 지금 뭐 들렸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응급실이 폐쇄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유포가 되니까 그걸 또 좀 퍼나르기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사실이냐 또 거기다 또 문제가 그 내용이 그 지역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이 온라인 이 카톡방에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집의 경우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네. 그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하는 부모들의 경우는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뭐 겁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막상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보니 이 여성은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좀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사회 흔히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이 관심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그 병원에 같은 경우는 마비돼요. 그쵸. 전화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있는 한편 대구시는 불안증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불안감 그리고 또 우울증 또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서 이제 심리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심리 지원단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 약 그 11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들은 우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가족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심리적 안정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또 감염병에 대해서는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 공포 대처를 위해서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 돌봄 안내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내서에는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한 집중과 힘들면 또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것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한 교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말경에 이제 우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리 한국 교민들 정보 수송기를 이제 파견해서 그 두 차례 걸쳐서 600~700여 명을 이제 후송해 왔었죠. 네. 와서 이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시설, 뭐 공무원 교육 관련 시설이죠. 두 네. 군데에 분리해서 이 격리 14일간 장복 기간 동안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검사를 해왔죠. 그 여러 차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15일과 16일 두 차례 걸쳐서 각각 퇴소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각 거주하는 지역별로 경기 수도권 그리고 경상권, 호남권 해서 각 지역별로 퇴사를 해서 귀가 조치됐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을 하는 등 위축된 상권 살리기에 돌입했었거든요. 이것도 다시금 조심스러워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상권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좀 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렇게 하고 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는 대대적인 헌혈 운동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헌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15일 날에는 대구시 교육청이 그동안 이제 올해 신규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을 무기한 미뤄왔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온라인 연수를 했습니다. 원격 연수와 화상 연수를 받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또 공사립 학교죠. 예, 공사립 학교에 이제 K 에듀파인 전문 교육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자체들이 졸업식이라든지 또
그 입학식 등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화훼 단지라든지 이런 그 어려움이 취하게 되니까 그 꽃다발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화훼농가 돕게 적극 나서자 이렇게 행사를 벌였는데 지난 14일 날에는 발렌타인데이에 꽃다발을 나눠주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 19 환자가 그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지역사회에서도 다시 긴장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경제를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했는데 이게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축제도 이제 다시 주춤하면서 축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축제도 다시 또 미루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역 사회가 다시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뿔난 시민들의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번 대구시와 칠곡군 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청원 1인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대구광역시의 공무원 노조 그리고 칠곡 그 군민들이 이제 1인 시위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 그게 참 한심합니다 이거. 네. 취소했어야지 안 가야 됐죠. 지난 1월 말에 그 대구시의 그 상임위원회 2개가 이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칠곡군 의회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 시점이 우한 교민들 정보 수송기를 긴급 파견을 해서 후송해서 격리시키는 이 시점이잖아요. 네. 캔슬해야 되는 거죠. 취소했어야 되는 거죠. 그 이 시군 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이 해외 연수는 작년부터 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바로 네. 우리 지역의 예천의 문제. 그 캐나다 쪽으로 그 해외 연수 가서 그야말로 국가적 추태를 부리게 만든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자제하고 건절해 나가는 시점에 이 코로나 전 국민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 갔다는 자체부터가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 여론 당연히 문제고 그리고 당연히 지탄 받을 대상이고 또 우리 각종 그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그 지탄을 했습니까? 비판을 했습니까? 네.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 뭐 그 의원은 말이죠.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질의하는 과정 오히려 그 대변인 실은 뭐 했냐고 이런 게 뉴스 나가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따지고 도는 이런 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지 이런 일은 앞으로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아직은 소강 상태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짚어보고 이후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최종 의견까지 덧붙여주시죠. 조 기자께서 먼저. 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지금 그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도 지금 그 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대처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대응 방법도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제는 또 더 선제적으로 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지금 아까 29번, 30번 얘기했잖아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네. 이런 경우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추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곧 어쨌든 간에 중국 유학생은 대거 들어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부분은 학교가 이걸 100% 이 수용해서 완벽하게 이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체계가 안 됩니다. 어느 대학도 그 정도 되는 대학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대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그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후속 조치는 하겠지만 완벽한 이 대응 체계가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중심돼서 합동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적극적인 합동 대응이 필요한데 중국 유학생의 경우 지금 우리 대구 경북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은 빨리 그 대구시라든지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 당국과 그 연계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금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마련을 해서 이들을 최소한 14일 이상 격리를 하면서 그 여부를 관찰을 하고 이후에 또 다른 방법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다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숙지해 주시고요. 사전 대응에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